네, 안녕하세요. 거천대학교 김진환 겸임교수입니다. 오늘은 B2B 세일즈 제10강, B2B 세일즈 세그멘테이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세일즈 관점에서 B2B 산업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각 산업별로 세일즈 활동의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B2B 세일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B2B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다 굉장히 다른 양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왼쪽에 보이는 어떤 이 드릴십이라고 하는 해양에서 자원을 시추하는 이런 어떤 기계 같은 경우에는 한 척에 1조 원 정도 하는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B2B지만 IT 사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월 사용 요금이 월에 몇십만 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제품이 월 20만 원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챗봇 기업용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챗봇 서비스를 하는 이 사스 비즈니스 서비스 요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20만 원 이상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같은 B2B라고 해서 이게 똑같지가 않다 양태나 당연히 비즈니스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일즈하는 방식도 다르고 고객 수라던가 고객을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어떻게 세일즈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 이게 당연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구분을 지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1강에서 제가 아마 B2B 산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일단 똑같은 장표를 다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B2B 산업은 화학 산업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 조선, 컨설팅, IT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받는 컨설팅도 존재를 할 것이고, IT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서 사용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B2B 영역에 속해 있는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약 같은 거는 개인이 사는 경우도 있긴 하죠, 약국에서. 하지만 대부분의 약은 병원의 처방,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B2B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B2B 산업을 어떻게 구분해 볼지의 어떤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산업을 나누는 기준을 프로덕을 다루느냐, 아니면 서비스를 다루느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7, 80년대 성장한 과정을 보면은 제품을 표준화된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커졌죠. 가전, 섬유, 자동차 이런 게 이제 커지고 그다음에 선박 이런 거는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 하나의 제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대부분 다 프로덕트예요. 서비스는 IT 서비스도 있고 교육 서비스도 있고 법률 서비스도 있고 게임 서비스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관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서비스 산업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하느냐, 하드웨어를 만드느냐, 아니면 서비스, 소프트웨어 영역을 하느냐로 일단은 B2B 산업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왼쪽 보면은 굴삭기라던가 사무용품이라던가 자동차 부품 아니면 의료기기 이런 건 다 이제 하드웨어 제품이죠. 오른쪽 로펌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보안 그다음에 IT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그다음에 교육, 시장 조사, 그다음에 어떤 금융 서비스, 보험이나 카드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건 어쨌든 서비스 영역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일단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구매하는 것 중에 일회적으로 구매하는 게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한 번 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냉장고 같은 거 사면은 전자레인지 망가질 때까지 쓰는 거죠. 반면 우리가 생수 같은 거를 사다 먹는다. 그러면 생수는
먹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이렇게 다양하듯이 기업이 역시 구매하는 제품들도 다양한데 그래서 지속적인 구매를 하느냐, 일회적으로 구매를 하느냐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위에 일회용품 한 번 쓰고 이제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차 자동차라고 치면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부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품을 한 번 쓰고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자사가 자사의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품 업체 부품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석유. 당연히 자동차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석유가 필요하죠. 공장을 굴러가기 위해서도 석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약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구매가 일어납니다. 약을 물론 먹다가 이제 안 먹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먹는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세금 서비스 하면은 뭐 이번 달만 세금 서비스 가입하고 그 다음 달엔 뭐 가입 안 하고 활동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매달 뭐 세금 조세 업무를 이렇게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거고요. 반면 오른쪽에 일단 플랜트, 그다음에 어떤 설비 이런 걸 봅시다. 플랜트를 한번 지어 놓으면 그걸 재구매한다라는 거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대신 금액이 어마어마하겠죠. 한 번에 금액이 어마어마한 게 그럼 뭐 플랜트, 뭐 장비, 설비 이런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뭐 사무용품 중에서 이를테면 뭐 책상 이런 것도 한 번 사면 계속해서 웬만하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난다고 저런 걸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떤 뭐 회사 사무실에 어떤 탕비실 같은 데서 쓰는 이런 것 중에서도 가격이 비싸진 않지만 뭐 물통 뭐 그다음에 뭐 젓가락 이런 것도 쇠로 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매를 한다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갖고 있죠. 세 번째는 회당 한 번 거래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가격이 높다 아니다를 좀 얘기하기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세그멘테이션이 적당하냐라는 것도 저도 약간 조금 고민하는 좀 영역이긴 한데요. 일단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업의 홈페이지에 이런 그 챗봇 서비스를 하는 업체, 금액 적고, 일회용품,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서는 통신 요금, 기업 보험 요금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단가 자체가 높진 않죠. 근데 뭐 통신 장비라던가 플랜트, 조선, 컨설팅 이런 데에서는 이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금액이 높은 것과 좀 낮은 것을 또 한번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한 거고요. 이 세그멘테이션은 제가 제안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B2B 산업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제가 제 나름의 고유하게 한번 이거 제안을 한번 하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상품 속성으로는 제품이냐 서비스냐, 지속적인 거래 여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회성이냐 지속성이냐, 해당 거래액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하면 총 8가지 세그멘트가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B2B 산업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산업이 각각 8개의 세그멘트에 각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둘씩 살펴보는 어떤 기회를 앞으로 이제 가질 거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B2B 비즈니스는 산업별로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요. 그래서 B2B 산업을 세일즈 관점에서 한번 제가 나누어 보았는데 기준은 제품이냐 서비스냐, 일회적으로 구매하느냐, 지속적인 구매를 하느냐, 혹은 일회당 거래액이 어느 정도 높으냐 낮으냐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총 8개의 세그가 나왔다는 거고요. 세그멘트 약점 당연히 존재합니다. 어, 나중에 또 많이 얘기하고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제품의 서비스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프로덕트냐 서비스냐 이렇게 얘기하기 애매한 영역이 슬슬 존재를 하고요.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장기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 구매냐 단기적 구매냐 이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당 거래액이 어떤 게 높은 금액이 어떻게 낮은 금액이냐
라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제시한 세그멘테이션 약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2B 산업을 이제 세일즈 관점에서 이해해서 산업별 특성에 맞는 세일즈 방법론을 개발하는 게 유의미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일단 세그멘테이션을 나눠봤고요. 이거에 따라서 세일즈 포인트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11강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